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어,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알트 불장이 없다. 도미넌스는 계속 상승을 하면서 올라간다. 그래서 알트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다라고 했더니, 이렇게 이 인간이 계속 와서 나한테 귀찮게 해요. 그래서 뭐, 자기를 알트 짤짤이 해서 비트 수량 늘린다는 둥, 뭐, 알트 불장 온다는 둥, 막 나중에는 흥분해갖고 이렇게 댓글 썼는데, 제가 이제, 왜냐면 얘가 쓴 댓글에다가 도미너스 올라갈 때마다 기록을 해줬거든요. 막 59.4, 막 59.6, 뭐 60.1,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도미너스 기록을 해줬거든. 그랬더니 얘가 빡쳐갖고 이제 댓글을 썼는데, 지금 오늘 그 목요일이에요. 목요일이고 10월 10일. 도미너스가 조금 하락했는데 비트가 한 1300불 정도 하락했단 말이지. 그래서 하락했는데 또 지금 알트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일전에 9월 말에 9월 27일인가 샀던 알트들 10만 원어치가 지금 마이너스 다시 11%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다시 도미너스 흡수성이 오면서 비트가 하락하면 뭐 마이너스 20% 되는 것은 금방일 거고 도미넌스가 올라가면서 또 비트가 올라가면 또 그것도 알트는 빠질 거란 말이죠. 지금 알트를 쥐고 있는 거는 자살행위나 똑같습니다. 특히 큰 돈, 뭐 집 한 돈, 땅 판 돈, 빌려온 돈, 대출받은 돈 이런 걸로 알트를 투자했다가는 그냥 골로 가기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더리움 포함해서 모든 알트는 절대 홀딩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알트는 게다가 지금 뭐를 펌핑이 올지 몰라요. 게다가 펌핑이 와도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10% 15% 펌핑했다가 빠지는 건 금방이에요. 왜 이렇게 펌핑이 제한적일까요? 이걸 펌핑을 해줄 부채가 없습니다. 유동성이 없어요. 비트코인을 사주는 미국 말고는 지금 이 코인에서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지. 개인들도 지금 주식 부동산에 물려 있고, 기관들도 지난 22년에 다 망해버렸고, 지금 새로운 기관들이 있다 하더라도, 막 지금 금리가 높기 때문에 빌려와서 알테 펌핑 해주겠습니까, 지금? 그리고, 기관들도 다 알아요. 솔직히 이게 미국이 지금 비트코인만 사기 때문에 토탈 마켓 캡이 올라가면서 도미너스 상승이 오기 때문에 알트코인으로 펌핑했다가 지네들이 죽어. 그래서 이걸 다 알기 때문에 분석해서 설령 하더라도 아주 제한적으로 하지. 옛날처럼 100배, 200배 이렇게 절대 안 합니다. 누가 그렇게 해줍니까? 지금 자살행위지. 비트코인의 지금 상승은 지금 첫 번째부터 세 번째에 있는, 그 채택기, 그러니까 상승장과 지금 전혀 다른, 재고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빨려가는 상승장이다. 그래서 이제, 유념하시고, 붓카페도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지만, 뭐 이더리움은 예외 아닌가요? 뭐 리플은 예외 아닌가요? 한 가지입니다. 똑같아요. 그냥 비트 말고 다 알트입니다. 뭐 이더리움이 뭐 비트 형제입니까? 이더리움도 똑같은 알트예요. 게다가 이더리움 대비해서 비트코인 지수가 지금 역대 최저치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0.3. 게다가 수요일 기준, 10월 9일 기준에 이더리움 ETF 순유입은 제로예요. 제로. 빠져나가다가 이제 관심도 없어. 뭐 하든지 뭐 밥을 먹는지 집을 나가는지 관심도 없어. 지금 비트코인에는 매일매일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데 이더리움 그렇지 않고 있단 말이죠. POS 원가가 0인 거는 발행자만 이득을 보는 구조. 노동을 통해서 번 돈으로 POS를 사는 행위는 미친 행위다. POW도 말할 것도 없지만 어쨌든 얘는 지금 계속 와서 이렇게 시비 털었기 때문에 기록을 계속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알트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제가 또 나뭇가지 꼬챙이로 완전히 굳어 있을 때 푹 한번 찔러 볼 거야. 그러면 이제 반응이 없겠죠, 얘도. 뭐 지금 팔딱팔딱 살아있는 거는 모비커드밖에 없어요. 자, 어쨌든 그렇고 지금 한 달도 안 된 알트들 평균이 지금 제가 10개 20개 샀는데 마이너스 11%입니다. 참고들 하시고 더 늦기 전에 비트로 합치시기 바랍니다. 타이밍 봐서 뭐 나중에 할게 뭐 이런 거 안 통요. 당장 right now 당장 합치시기 바랍니다. 그 이 방송을 20대 30대 분들도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분들에게 최대한 해주고 싶은 조언들 위주로 찍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4, 50대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저는 주변에서 저한테 조언해주는 분들이 없었어요. 맨날 저기 대형 투쟁 막 이러면서 이제 학과 사무실에서 담배 피면서 막 이상한 개소리하고 막 정보를 쓸어 버려야 된다는 둥, 막 저기 뭐 저기 뭐 김일성이 최고라는 둥 막 이런 개소리 하면서 막 저기 담배 뻑뻑 피고 여자들한테 이상한 짓거리하고 막 이런 개새끼들밖에 없었는데 게다가 저는 이제 그 집안이 되게 좀 힘든 상황을 많이 겪어서 대학교 때도 저기 거의 반지하 살았어요. 그 반지하 살면서 평생 2년마다 이사 다니면서 내 집 한 칸 없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사 다니다가 이제 2010년 초반에 제가 이제 직장 생활에서 모은 돈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해갖고 그때부터 주택수를 마련을 했죠. 그래서 그때는 믿기진 않겠지만, 2010년 초반에는 무갭, 그러니까 뭐라냐면은, 집값이 5억인데 전세 가격이 4억 8천이야. 4억 9천5백이야. 그래서 500만 원이면 집을 살 수가 있었어. 그 정도로 집 사는 걸 기피할 정도로 극도의 공포장이었습니다. 집 사면 다 망한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갭이 뭐 500만 원짜리는 없었고, 1억, 2억 정도 됐었는데, 아무리 저기 33평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1억, 2억 정도 했을 때, 5억, 6억짜리 집을 샀어야 되니까, 저는 그때 대출을 4억 정도 받았어요. 풀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때 박근혜 때 그 집사라고 이율도 낮으니까 그때 이자가 1% 2% 이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금액의 대출을 받아서 처음에는 100만 원 넘게 이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받을 때, 실행시킬 때. 대출을 실행시키는 것도 걱정됐었지만 그 대출의 문턱을 넘어서 대출이 실행이 됐어. 그러고 나서 그 첫날부터 잠을 자기가 힘들더라고. 내가 그렇게 큰 규모의 대출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집은 성공적으로 매수를 했지만, 그래서 이제 내 집 마련을 해서 들어갔지만, 너무너무 행복했지만, 그 다음 달부터 그 월급이 나가는 날, 첫 달부터 그렇게 해서 꽂히게 되는 이자의 어떤 청구, 그게 되게 무서웠고,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두 달, 세 달에서 좀만 지나가면은 적응이 됩니다. 그 소비의 그런 모든 게 세팅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적응을 해서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갭 500만 원짜리 집, 1000만 원짜리 집, 1500만 원짜리 집 이런 수도권에 있는 집들도 매수를 하면서 주택 개수를 계속 늘려갔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젊을 때일수록 대출을 극대화해서 우량 자산을 사모으는 게 맞아요. 제한테 댓글로 찾아오셔서 대출은 절대 안 된다. 대출을 받으면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해요. 집을 살 때도 돈을 100% 모아서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도 우리가 젊었을 때 지금 화폐 가치가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대출을 내서라도 비트코인 수량을 매집한 게 맞아요. 근데 이제 물론 이거에 대한 확신은 본인들이 공부를 하셔서 얻고 난 다음에 대출을 일으키셔야 되는데 비트코인이 만약에 100% 우상향하고 5년 내로 더블 이상 간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물론 저는 수십 배를 보지만 더블 이상 간다고 해보자고. 지금 비트코인이 1억이에요. 더블을 가면 5년 안에 2억이 된다고. 그러면 1억에 대한 대출이자 얼마죠? 지금 5%입니다. 5%. 5%면은 500만 원이 1년에. 그러면은 5년 동안 2,500만 원이란 말이지. 더블만 가도 7,500만 원의 순자산을 이뤄냅니다. 이게 만약에 5배, 10배, 심지어는 2017년 상승량처럼 단 10개월 만에 23배를 올린다면 어떨까요? 이게 대출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본인의 순자산을 늘리는 속도가 매우 빨라집니다. 저 역시도 개수를 늘리고, 결국에는 강남에 있는 주택, 아파트에 등기를 칠 수 있었던 것도 적극적으로 대출을 활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물론, 21년 금리 피벗. 그래서 이 22년에, 역전세들이 많이 나기 시작하면서 저도 되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제 친구들도 주택을 두세 개 던져서 대출 끄고, 꾸역꾸역 이자 비용 한 1년치 설정하고, 요렇게 해서 많이 힘들었고, 저 역시도 프리미엄 주고 산 분양권도 던지고 22년에 21년에 산 프리미엄 있는 프리미엄 주고 산 분양권도 22년에 어쩔 수 없이 던져서 몇 억을 날리고 역전세 난 거 대출 받아서 메꾸고 그래서 일부 주택 팔아서 메꾸고 이러면서 되게 힘든 시기를 보내긴 했지만 결국에는 제가 처음에 집을 샀던 22년 그러니까 2020, 2010년 초반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자산 증식을 이뤄냈다고. 그러니까 전세도 하나의 레버리지고 대출도 레버리지인데 결국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레버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이긴다. 물론 그거는 각자의 주머니 사정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무섭다. 무섭다와 불가능하다는 틀려요. 자기가 대출이 신용등급이 낮아서 안 된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무섭다는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 있는 대상이거든. 그래서, 1금융권, 2금융권이다. 저는 이제 2금융권 대출까지 받고 있지만, 1금융권 대출마저도, 무섭다라는 건 본인이 공부가 좀 더 선행이 되면 확신이 쓸 것이고, 확신이 있으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거든. 다만 2천만 원, 3천만 원 마이너스 통장 뚫을 수 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요거는 나의 공부에 대한 부분이고 나의 확신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나의 고정비 커버에 대한 영역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거는 알아서 판단하셔야 돼. 내가 이제 1주택 이하를 갖고 계신 분들께 드리는 그 영상 열댓 개를 찍으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통제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고 통제할 수 없는 거에 집중하지 마라. 통제할 수 없는 건 비트코인 가격이 그 가격을 통제할 수 없죠. 먼저 내가 비트코인을 그 선각자들처럼 비트코인 수량을 진작에 알아봤어야 되는데 이런 후에는 통제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하면 돼요. 통제할 수 있는 거, 내가 지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 특히 마이너스 통장은 이자가 되게 쌉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마이너스 통장이 가능할 거예요. 마이너스 통장 거의 3, 4%인데, 자, 지금 인플레이션이 6, 7%, 공식적인 게 그렇죠. 공식적인 게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은 훨씬 더 높다고 보면 돼. 나는 탑을 봅니다. 그냥 10% 이상 봐요. 물가 상승률이 10% 이상인데 마이너스 통장 3%, 4%짜리 쓴다. 이거는 돈을 받고 돈을 빌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은 딱 쓰는 놈이 임자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박아버리고 내가 최대한 가용할 수 있는 금융 에너지를 최대한 비트코인 매집에 집중하는 게 수량을 지금 늘릴 수 있는 빠른 시기에 늘릴 수 있는 어떤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2017년에 1억이었으면 비트코인 100개를 살 수 있었지만 지금 1개를 살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똑같은 패턴으로 갔을 때, 7년 뒤에 예를 들어서 2030년 정도 됐을 때 100배, 100억이라면 7년 동안 5% 1억을 내는 게, 7, 5, 35, 한 3,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길게 보시고 성급하게 쇼부를 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대출은 특히. 5년, 10년을 내가 버틸 수 있는 이자인지를 좀 판단을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보수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 둘 다를 고려해서 진행을 하시고, 자, 제가 이제 지금, 유튜브 이 사진을 띄워놨지만, 자, 비트코인 보유해서 5년간 팔아보지 말자라고 제가 누차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딴 거 알 때 손대지 말고, 5년 동안 비트코인 한 개, 한번 우리 0.1개든 0.5개든 5년만 우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보자 이거야. 그러면은 아마, 장담컨대, 10배, 20배, 50배, 100배 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로 남은 인생 50년 살아도 충분하단 말이야. 지금 내가 꾸역꾸역해서 0.1비트밖에 못 사는 터지라면 그게 50배, 100배 가면 자기의 정말 그 소득 수준에 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자산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 쪼개서 살아도 남은 인생을 50년 인생을 풍족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힘들게 이 5년 동안 모은 비트코인 수량이 나중에는 무지무지하게 큰 가치 상승을 이뤄내서 나도 풍족하게 살고 게다가 심지어는 자녀들한테 집 한 채도 사줄 수 있을 정도로 아니면 전세금을 대줄 수 있을 정도로 풍족해지고, 결혼식도 무슨 얄궂은 그 막 진짜 막 30분마다 결혼식 한 번씩 치르는 그런 시장 바구니 말고, 뭐 신라 호텔이든지 호텔, 강남에 있는 호텔에서 자녀들 결혼시킬 수 있을 정도의 순자산 증식을 이뤄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비트코인에 무조건 집중을 하셔야 되고, 그 집중을 하실 때, 자기가 가용할 수 있는 대출, 뭐, 그몇 천만 원 대출 저기 불가능하면 그냥 비자금 대출 300만 원짜리라도 좋아. 그런 것도 주변에 찾아보면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무서워하면 절대 돈을 못 벌어요. 과거에는 1970년대는 이자율이 되게 높았습니다. 20%씩 이랬어요. 30%, 20%씩 이래서 그 세대에 살고 있는 부모님들은 대출을 죄악시했어요. 특히 전문직이나 고소득 직장에서 근무하신 부모님들은 그렇게 월급 열심히 저축해서 20, 30%씩 이자 받아갖고, 자녀들 다 키우고 장성시키고,
아파트 사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셨다고. 이제 그런 전문직이나 고소득자 밑에서 이자율이 높은 분, 저축으로 자산을, 가문을 일군 분, 그런 분들은 대출을 제약시하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역시나 대출을 되게 무서워하거나 제약시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틀려요. 1980년대 초반부터 엄청나게 화폐 공급이 찍어내는 게 심해지고, 그래서 지금 아파트 값이 폭등하고 막 이러면서 물가 상승률보다 대출 이자가 훨씬 낮기 때문에 무조건 돈을 빌려서 자산 증식을 이뤄내는 게 맞다. 그래서 고시원에서 살든 지금 원룸에서 살든 아니면은 지금 이제 갓 주택 매수를 했거나 전셋집에서 살고 있거나 이렇게 해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젊은이들은 어쨌든 중요한 시기입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채택이고 재고가 제로가 되고 있으니까 그 업비트 빗소리에서 보이는 다양한 수천 개 쓰레기 같은 알트 절대 손대면 안 되고 오로지 비트코인만 집중을 하십시오. 그리고 비트코인만 집중을 한다 해도 공부할 게 수태야. 평생 공부해도 모자라요. 그래도 절반 이상도 이해 못해. 몇 년을 붙잡고 있어도.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게다가 세상을 구석구석을 바꿀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각자가 돼서 먼저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앞으로 무궁무진한 기회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뭐 콜드월렛에 얼리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나중에 엄청나게 문의가 많을 거라고 채택기가 오면 그때 강사 하루 와서 강의해 주세요. 20만 사토시 드립니다. 막 이럴 거라고. 뭐 이제 그런 시기에 대비해서라도 우리 미리미리 비트코인에 대해서 구석구석 공부해보고 P2P로도 거래해보고 콜드월렛에 반드시 올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네이티브 세구이시 뭔지 뭐 이런 것들을 더 이해해보려고 노력하는 자세로 어, 퇴근하고 나서 틈틈이 한번 공부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어, 어느 순간 한순간에 혈이 뚫리는 기분을 느끼면서 좀 50% 이상은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이해가 되는 초심자들의 그 단계에서 계단식으로 상승해서 요거였구나 요런 심정을 느끼면서 비트코인을 한 단계씩 이해해 나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참고들 하시고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